어떤 사회가 정말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사회예요? 중산층이 이렇게 두툼한 사회.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형, 더 나아가서 타원형 계층구조가 되어야지만 그 사회가 정말 정말 안전한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래시계형, 20대 80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제3의 길입니다. 잘 보세요. 제1의 길에서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형평,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고 제2의 길에서는 효율과 성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3의 길에서는 효율과 다시 할게요. 예, 형평과 평등한 것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복지와 성장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형평과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여기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주위에서 나타났던 그 20대 80의 사회라는 이 폐단, 이것을 극복하고 또 효율과 성장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어떤 것?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지를 하면서 효율적이고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도대체? 복지, 그리고 효율, 성장, 형평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론적으로 그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거예요. 생산적 복지. 보세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를 하긴 하겠다. 그런데 생산적으로 하겠다. 이게 생산적인 게 성장이고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복지를 하긴 하는데 근로와 연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 자활의 의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근로 연계 복지 이런 말로도 씁니다. 사실상 이 생산적 복지 제3의 길에 와서는 복지가 축소된 게 사실이에요. 복지가 축소됐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복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전제하에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 쓰시면 되겠는데요. 저 옆으로 이렇게 좀 가서 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적 복지를 적용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에 시작된 것이고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 한 만큼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1,700만 원.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부부가 합해가지고 1년 소득이 1,700만 원 이하일 때 이거 일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긴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고요. 그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거죠. 일을 했다는 전제하에 일을 한 사람에게만 이 근로장려세제를 주는 거예요. 한 12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가. 그래서 보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800만 원까지. 800만 원까지는 근로세제가 이렇게 연합산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합산 소득이 800만 원보다 적어요. 그러면 돈 조금밖에 안 주고요. 8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근로해가지고 1,700만 원보다는 적지만 800만 원보다는 많은 선으로 그렇게 열심히 근로를 했으면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근로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체적인 거 1,700만 원, 800만 원 하는 것들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만 원이 안 됐을 때 국가가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근로를 했다는 전제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의 한 사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막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령 인구,
아예 노령 인구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저쪽부터 해서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유방임주의, 자유롭게 내버려둬요. 시장에. 그때는 복지제도가 미확립된 거죠. 그 결과 나타났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빈곤 문제, 빈부격차 문제.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이제 자본주의를 수정하기에 이르릅니다. 복지국가 됐고요. 그래서 복지를 강조하면서 제1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석유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영국의 복지병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 복지를 다시 줄여야 되겠다. 예전의 자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되고요. 그게 제2의 길입니다. 복지를 축소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20대 80의 사회라는 이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면 제3의 길은 기존의 제1의 길과 2의 길을 합친 것.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과 복지를 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도 고쳐가고 그리고 효율과 성장을 꾀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생산적 복지라는 거죠. 복지를 하는데 열심히 근로한 사람에게 근로를 전제로 해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나라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 얘기해 보았습니다.